파월 연준 의장이 이르면 다음 달에 금리를 내릴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 관광을 마치고 뉴욕으로 향하던 관광버스가 전복돼 어린이를 포함해 최소 4명이 숨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인 트럭 운전사들에 대한 취업비자 발급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캐나다에 난민 신청을 한 미국인 수가 2019년 이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FBI가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을 지낸 존 볼턴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2일 금요일 SBS 뉴스 시작합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르면 다음 달에 금리를 내릴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관세 때문에 치솟는 물가가 걱정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규모 금리 인하는 어려울 거란 입장입니다. 오늘 첫 소식 뉴욕에서 김범주 특파원입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세계 각국 중앙은행 총재와 주요 경제학자들이 참석하는 잭슨홀 회의에서 연설에 나섰습니다. 파월 의장은 물가와 고용 안정이라는 연준의 두 목표 중에 고용이 나빠지고 있다고 입을 열었습니다. This unusual situation suggests that downside risks to employment are rising. And if those risks materialize, they can do so quickly in the form of sharply higher layoffs and rising unemployment. 그동안 금리를 동결하면서 고용이 안정돼 있다고 강조했던 입장을 뒤집은 건데 그러면서 이르면 다음 달 회의에서 금리를 내릴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With policy in restrictive territory, the baseline outlook and the shifting balance of risks may warrant adjusting our policy stance. 하지만 동시에 물가도 관세 때문에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The effects of tariffs on consumer prices are now clearly visible. We expect those effects to accumulate over coming months with high uncertainty about both timing and amounts.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폭 인하는 힘들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됩니다. 금융시장은 파월이 입장을 바꾸자 반겼습니다. 뉴욕 증시에서는 다우와 나스닥 지수가 1.8%, S&P 500도 1.5% 각각 오르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했습니다. 반대로 미국 국채 금리는 10년 만기물이 4.2%대로 내려가는 등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뉴욕에서 SBS 김범주입니다. 나이아가라 폭포 관광을 마치고 뉴욕시로 향하던 관광버스가 전복돼 어린이를 포함해 최소 4명이 숨졌습니다. 사고는 오늘 오후 12시 30분쯤 고속도로를 달리던 버스가 중앙분리대를 넘어 도로 밖으로 이탈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사고 버스에는 52명이 타고 있었으며 인도와 중국, 필리핀 국적 승객이 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ost people, I'm assuming on the bus, did not have a seatbelt on. That is the reason why we have so many ejected people on this bus. But like I said, the bus is extremely damaged. 부상자는 최소 24명으로 이 중 5명은 헬리콥터로 긴급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미 동부 지역을 강타한 허리케인 에린이 1등급으로 약화됐지만 해안 피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미국 국립 허리케인 센터는 어제 허리케인 에린의 위력이 가장 약한 단계인 1등급으로 낮아졌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뉴저지주에서는 강풍과 높은 파도로 해안가 침수 위험이 커지면서 주 저녁에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또 노스캐롤라이나와 버지니아 등에서도 도로와 해변이 폐쇄됐습니다. 기상당국은 주말까지 미 동부 해안에서 거센 파도와 이한류가 이어질 수 있다며 해안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LA에는 극심한 폭염 경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캐런 베스 LA 시장은 이스트 할리우드 101번 프리웨이 인근에서 장기 노숙하던 노숙자 20여 명을 임시 거주지로 옮겼다고 밝혔습니다. 이곳 거주자들은 인사이드 세이프 프로그램을 통해 식사와 냉방, 수도 등 기본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폭염 속 안전을 확보하게 됐다고 시장실은 설명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오랫동안 문제였던 곳이 드디어 정리됐다며 안도감을 나타냈습니다. 시 당국은 인사이드 세이프를 통해 지금까지 수천 명을 실내 거주지로 연결해줬으며 베스 시장 취임 이후 LA시 노숙 인구는 17.5% 감소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인 대형 트럭 운전사들에 대한 취업 비자 발급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은 SNS를 통해 외국인 운전사 증가로 미국인의 생명과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인도 국적 운전자가 플로리다에서 불법 유턴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3명이 숨진 직후 발표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인 트럭 운전사의 영어 능력 부족이 사고 위험을 키운다며 지난 4월 영어 능력 기준을 강화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습니다. 네, 올해 상반기 캐나다에 난민 신청을 한 미국인 수가 2019년 이후 가장 많았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캐나다 이민난민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난민 신청 미국인은 245명으로 이미 지난해 전체 수인 204명을 넘어섰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성소수자 차별 정책을 피해 미국을 떠나는 경우가 많다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들어 성전환자의 군복무 허용 정책을 폐기하고 여성 스포츠 출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미 연방수사국 FBI가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존 볼턴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FBI는 오늘 오전 7시쯤 법원 영장에 따라 메릴랜드주에 있는 볼턴 전 보좌관의 자택을 수색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수사 사유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볼턴 전 보좌관이 기밀 정보를 불법으로 공유하거나 보관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No, I don't know about it. I saw it on television this morning. I'm not a fan of John Bolton. He's a real sort of a lowlife. 볼턴 전 보좌관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 초강경 외교안보 노선을 주장하다 트럼프 대통령과 마찰을 빚으며 2019년 경질됐습니다. 이후 미국 내 대표적인 반트럼프 인사로 알려지며 여러 차례 트럼프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비판해왔습니다. 콜로라도주의 한 유제품 농장에서 6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웰드 카운티 셰리프국은 어젯밤 농장 안 밀폐된 공간에 사람이 갇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지만 현장에서 모두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숨진 이들은 모두 남성이며 이 가운데는 고등학생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시국은 소 배설물이 썩으면서 나온 독성가스에 노출됐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주에서 드론으로 마약을 운반하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힐스버러 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49세 제이슨 브룩스는 지난 월요일 새벽 루츠 지역의 한 가정집 초인종을 눌러 자신의 드론을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집주인이 경찰에 신고했고 회수된 드론 안에서는 필로폰과 펜타닐이 든 봉지 여러 개가 발견됐습니다. 이후 브룩스는 마약 소지 및 판매와 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미시시피주 잉걸스 조선소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한 명이 숨졌습니다. 페스카콜라 경찰에 따르면 사건은 오늘 오전 7시 30분쯤 발생했으며 숨진 피해자는 조선소 근로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용의자는 현장에서 체포됐지만 신원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주민들에게 조선소 주변을 피할 것을 당부했고 조선소 측은 전 직원에게 대피 지침을 따르도록 안내했습니다. 한편 잉걸스 조선소는 80년 넘게 미 해군과 해안경비대 선박을 건조해온 미시시피 최대 조선업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에이미입니다. 골프하면 피부를 포기한다 하시잖아요. 자외선 때문에. 저는 셀리온 GF7 플러스를 사용하는데요. 피부 재생 효과가 정말 최고예요. 그래서 언제나 깨끗하고 탱탱한 얼굴. 7가지 피부 세포 성장 인자에 세포 노화 억제 특효 성분 NMN과 PDRN까지 플러스. 사람을 아름답게 피부과학 셀리온 GF7 플러스. 한국 소식입니다. 엿새간 정상회담을 위해 일본과 미국 순방에 나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일본으로 출국해 이시바 시게로 일본 총리를 만납니다. 보도에 박예린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을 위해 오늘 오전 일본 도쿄로 출국합니다. 이 대통령은 일본에 도착해 제1동포들과 간담회를 한 뒤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 및 환영 만찬을 가질 예정입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일본은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 유사한 입장을 지닌 이웃이자 협력 파트너라며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셔틀 외교가 한일 외교의 새로운 모델로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내일 일본 의회 의원단을 만난 뒤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은 우리 시간으로 26일 자정쯤 이뤄질 예정입니다. 위성락 안보실장은 한미 정상회담의 의제는 경제 통상의 안정화, 동맹의 현대화, 새로운 협력 분야 개척 이렇게 크게 세 가지라고 했습니다. 주한미군의 역할을 조정하는 한미 동맹의 현대화와 관련해선 한미 연합 방위 태세가 더 강화되고 우리 안보가 더 튼튼해지는 방향이라고 위 실장은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더 많은 기여를 함으로써 우리 군사적 역량을 키워나가고자 한다고도 했는데 국방비 증액을 시사한 거란 해석을 낳았습니다. 이 대통령의 방미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재계 총수들도 동행하는데 관세 협상에서 우리 정부가 약속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액 외에 우리 기업들도 1,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방안을 제시할 걸로 전해졌습니다. SBS 박예린입니다. 어제 특검팀에 세 번째 출석해 조사를 받은 한덕수 전 총리는 계엄 선포문을 보고도 왜 본 적이 없다고 진술했는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대답을 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내란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내란에 동조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 청구까지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편광현 기자입니다. 어제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밤늦게 귀가했습니다. 나흘 전 16시간 조사를 받은 데 이어 세 번째 특검에 출석한 건데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특검 사무실을 빠져나갔습니다. 계엄 선포는 언제 받으셨습니까? 계엄 당일에 선포문 보신 건데 왜 못 봤다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박지영 특검보는 어제 브리핑에서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지만 견제하는 기관이기도 하다면서 이 역할을 충실히 이행했는지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 전 총리는 계엄에 반대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도 건의했다고 주장해왔는데 특검팀은 이와 배치되는 정황을 포착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했다고 보고 내란에 동조한 걸로 의심하는 겁니다. 한 전 총리의 사후계엄 선포문 작성 관여 역시 정당성 부여 목적에서 이뤄진 걸로 특검팀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지난 조사에서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선포문을 받았다고 시인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던 국회와 헌법재판소 기존 증언을 뒤집은 겁니다. 대통령실 CCTV 등 구체적 증거가 제시된 상황에서 계속 부인할 경우 구속영장 청구 사유가 될 수 있는 점을 대비한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방조 및 가담 등 핵심 혐의는 여전히 부인하고 있어 증거인멸 가능성이 낮아진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조사 종료 후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인데 사안의 중대성까지 고려할 때 구속영장 청구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SBS 편광현입니다. 약 4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임진왜란 전후로 일본에 끌려가 돌아오지 못한 조선 도자기 장인, 도공들이 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열리는 동포간담회에선 일본에서 우리 도자기의 명맥을 잇고 있는 조선 도공의 후손도 함께하는데요. 문준무 특파원이 먼저 만나봤습니다. 일본 규슈 남부 가고시마. 고속도로에서 나오자 어서 오세요라는 한글 표지판이 나옵니다. 1597년 왜군에 납치된 조선 도공 80여 명이 정착한 미야마 마을입니다. 일본에서 3대 도자기 중 하나인 사스마 야키가 탄생한 곳이자 도공 심당길의 후손들이 도자기를 빚어온 심수관요도 여기 자리 잡고 있습니다. 들어서니 태극기와 일장기가 나란히 걸려 있습니다. 돌하르방부터 조선 전통 가마까지 뿌리를 잇지 않겠다는 의지가 곳곳에 배어 있습니다. 조선 도공들이 끌려온 지 400년이 된 지난 1998년엔 고향 땅 남원에서 가마를 지필 혼불을 가져왔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한일 우호가 새겨진 타반에서 27년째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2004년 정상회담차 온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곳을 찾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15대가 책임자인데 12대 때부터 심수관이란 이름을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僕にわたるこの15代にわたるまでそれを続けてきていること、韓国の名前を捨てずに守ってきたこと、これは我が家の生き方であって。 한국은 아버지의 나라, 일본은 키워준 어머니의 나라라며 서로 싸우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아프다고 했습니다. 政治的なトラブルを国民のトラブルに
してほしくないと思いますね。 특히 진정한 반성과 마음을 연 용서 없이 부침을 거듭해온 한일 관계에 대해선 안타까움을 표현했습니다. 夫婦でも親子でも理解し合うということはそう簡単なことではないです。でも許し合うことはできると思うんですね。 내일 이 대통령과의 동포 간담회에 참석하는 그는 이런 바람을 전했습니다. 未来に向けて手を携えて友情で結ばれて一緒に進んで前に進んでいけるようなそういう関係にしていただける。 가고시마에서 SBS 문준모입니다. 다음 달 28일부터 열리는 2025 K시네마 투어링 행사에 김태용 영화감독이 참여합니다. 이원정 기자가 주요 한인사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LA 한국문화원이 다음 달 28일부터 3일 동안 2025 K시네마 투어링 행사를 개최합니다. 문화원은 가데나 극장과 챗만 대학교, USC 대학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김태용 영화 감독을 초청해 영화 만추와 가족의 탄생, 원더랜드를 상영하고 감독과의 대화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감성장인이라고 불리는 김 감독은 지난 1999년 영화 여고괴담 두 번째 이야기로 장편 데뷔한 이후 연극과 공연까지 장르를 넘나드는 폭넓은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405번 프레이 샛불배다 패스 구간 일부 차선이 폐쇄될 예정입니다. KT랜스는 오늘 밤 10시부터 다음 주 월요일 오전 5시까지 도로 보수 공사로 인해 선셋 블루바드를 중심으로 북쪽 산타모니카 블루바드, 남쪽은 위셔 블루바드까지 3개 차선만 남기고 폐쇄한다고 밝혔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투자은행의 최고 경영자에 한인이 선임됐습니다. 주인공은 마이크 주 최고 경영자로 파이자 아마드와 함께 뱅크 오브 아메리카 글로벌 투자은행 공동 대표직을 맡게 됐습니다. 주 대표는 7살 때 미국으로 이민와 MIT에서 분자생물학을 전공했고 1995년 골드만삭스에 입사해 월가에 입문, 한국 IMF 외환위기 당시 40억 달러 외평채 발행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주 대표는 앞으로 북미 기업과 투자은행 부문을 총괄하게 됩니다. 70대 한인 한의사가 성추행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워드 카운티 수뇌법원은 지난 4일 72세의 홍모 씨가 지난 2024년 1월부터 7월까지 한의원을 방문했던 여성 환자 2명을 성추행해 기소됐고 홍 씨가 유죄를 인정해 각각 징역 5년형과 보호관찰형을 선고했습니다. 30대 한인 교도관이 마약 소지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괌 교정국 소속 차모 씨가 지난 19일 오전 11시 50분쯤 알루팡 비치 타워 인근 도로에서 과속 운전을 하다 정지 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무시하고 도망가다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체포 당시 차 씨의 자동차 보험과 등록증은 만료된 상태였으며 코케인이 발견됐습니다. (8월 22일) 금요일 SBS 이브닝 뉴스 마칩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